최근에 눈도 오고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게 되게 기본인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딱 이거다 해가지고 붕어빵을 사러 갔죠.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붕어빵 가게가 하나 있는데 눈도 오고 하니까 유독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붕어빵이 2개 1,000원이었는데 오뎅이 3개에 2,000원이더라고요. 제가 붕어빵을 좀 오랜만에 사 먹는데 학교 다닐 때는 붕어빵을 마지막으로 먹었던 기억이 3개에 1,000원, 오뎅이 1개에 500원이었거든요. 아줌마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하니까 아주머니가 제 말 듣고 가볍게 웃으셨어요. 언제적 얘기를 하냐. 아주머니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물가는 오르는 것일까? PC방이 500원에 1시간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에 1시간이 어째서 이러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죠.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간단히 말하면 물가가 일정한 기간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화폐가치 하락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지만 영상에서는 딱 2가지를 소개해 볼 건데요. 먼저 수요와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벌써 되게 어렵고 뭔가 끄고 싶고 나가고 싶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수요라는 것은 그냥 단단히 생각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 구매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깊게 들어가면 약간 다르긴 한데 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A는 뭐 그냥저냥 팔리는 상품이에요. 근데 갑자기 A가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요가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많아서 A의 물량이 수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가 최근에 나왔던 요소수죠. 요소수를 구매하려는 사람 많은데 수요의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량을 더 생산하는 거고, 이걸 공급 증가를 시켜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 게 있지만 가격을 올려가지고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막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A라는 상품을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버려서 A를 할 수 있는 구매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요를 줄여주는, 그래서 이런 형상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플레이션의 뜻을 화폐가치의 하락이라고도 표현했었죠. 다이아몬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먹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파는 돌덩인데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누구나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돈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죠. 이 형상을 뭐라고 하죠? 수요가 증가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거나 물가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이유로는 비용 인상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원자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조각상을 만드는 데는 돌이 필요하겠죠.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용이 상승할 겁니다. 상품 B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초콜릿 쿠키 하나를 굽는다고 해도 초콜릿 가격이 150% 올랐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초코칩 쿠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마냥 안 좋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무조건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과하다 못해 폭발하는 현상을 초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초인플레이션은 한 달 사이에 물가가 50%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1년에 130배 정도 오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먹었던 짜장면이 5,000원이잖아요. 근데 1년 후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50만원, 그 1년 후에는 무려 한 그릇에 5천만원을 주고 먹어야 됩니다. 이제 뭐 짜장면 대출 이런 거 나오겠네요. 짜장면 하나 먹으려고.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화폐 공급이 생기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화폐가 과잉으로 공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못해서 나락으로 가버리겠죠. 초인플레이션이 역사상 일어난 사례는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경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어났는데,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에게 막 퉁퉁이처럼 막 이렇게 목 잡고 돈 내놓으라고 빨리 말했는데, 독일이 경제 양체가 안 좋아서 처음에 세금을 올려가지고 배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돈을 그냥 미친듯이 찍어내가지고 우리 마르크로 주겠다, 이런 이제 근본 넘는 말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독일 경제 상황을 알고 싶다면 순무의 겨울이라고 치시면 정확하게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진짜 뭐 아니면 도심정으로 화폐를 찍어냈는데 이게 끔찍한 대참사를 불러옵니다.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에 초인플레이션이 되고 말죠. 어느 정도냐면은 아이들이 블록으로 돈 쌓기 놀이를 한다던가, 너무 추우니까 화폐를 장작으로 사용했다는 일화가 되게 유명합니다. 1923년 당시 독일의 물가는 1914년에 비해서 7천억 배나 상승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달걀 하나의 값이 0.08마르크였는데 800억 마르크로 올라버렸고, 독일 정부는 1조 마르크 동전을 발행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독일은 새로운 화폐 렌텐 마르크를 발행하고 드디어 천정부지 상승하는 초인플레이션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또 예시를 들어서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이 참 구수하네요. 이 정부에서 생각 없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또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100조 짐바브웨 달러, 100조, 네,
유명하죠. 이 100조 짐바브웨 달러를 발행했을 당시에 지금 환율로 비교해보면 15,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짐바브웨는 당시 물가 상승률이 1월부터 7월까지 2억 %였는데요. 이 정도면 뭐 저세상 물가가 아닌가. 짐바브웨 최종 환율은 놀랍게도 1달러당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옛날이라면 이해하는데 오늘날에도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놀랍게도 현재도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나라죠.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유튜브나 구글에 쳐보시면 베네수엘라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쳐보시고 돈으로 가방을 만들고 수레에 돈을 쌓고 가도 휴지를 못 살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제 돈이 화폐가 마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받아도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일을 안 하고 마트 직원도 일 안 하고 저녁점 아줌마도 일을 안 해서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물 교환이 일성화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실제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잖아요. 그럼 기름 주유소 주인한테 치수를 주거나 뭐 어디 뭐 수건을 주거나 화장품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기름을 넣어줘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원시로 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오늘은 반대 개념인 디플레이션과 요즘 태도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야무지게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